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어제 이제 그 뭐 모더레이터 선언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갖고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 코어 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라도 정확히 이 파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아시고, 정말 제가 오늘 썸네일도 100불, 1000불, 만불 간다. 근데 왜 가는지 한번 오늘 조금 더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파이어 포럼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지금 뭐 6월 달부터 이제 파이코어 팀에서 올리는,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모더레이터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앞으로 대장 코인이 되는지 저는 이 사람 입만 봅니다. 한국 이 대장 코인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대장 코인이죠. 물론 앞으로 대장 코인은 비트코인이 돼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단극 체제가 아니라 결국은 양극 체제로 갈 거거든요. 비트코인과 필적할 만한 하나의 코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코인이 되는지 한번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네. 이 사람 얘기는 제가 틈틈이 좀 말씀을 드렸죠. 클라우드 슈왑. 벌써 뭐 7년 전이지만 클라우드 스왑, 월드 이코노믹 포럼 막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얼굴 마담이에요. 이제 암호화폐나 화폐의 역사, 이런 금융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왕들이나 정치인들보다 밑에 돈주인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최근 들어서는 월스트리트죠. 월스트리트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세계 경제를 뭐 그레이트 리셋을 하네, 뭐 여러 가지 참 글로벌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던 어떤 세상이 있었었는데, 그 세상이, 이 사람은 스피커고 플래너가 있어요. 그 사람 입만 사실은 저는 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사람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다가 작년 2월 달에 북경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우리 푸 형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면서 30년 동안 그려왔던 판이 깨졌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1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년 6월 달에도, 이게 2월 달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작년 6월 달에도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2018년도에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대장주는 맞아요. 그런데 그 대장주와 끊임없이 경쟁할 코인은 여러분들이 다 채굴 하시는 파이코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니콜라스 부부의 생각이기도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SG라는 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은 이익 집단이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슈페터의 경제 이론에서 나오지만 자본주의는 실패한다. 결국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가서 경제적 이익,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슈페터도 이미 얘기를 해놨지만,
이 최근에 다보스 포럼이나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얘기하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사기였음을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사기였음을.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핑계로 대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직 정신 못 차린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SK죠. ESG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환경단체, 사회단체, 노조, 환경단체, 사회단체, 노조를 지배구조 안에 넣겠다라는 것이,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 전 페이지로 다시 좀 가봐 주실래요? 전 페이지.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그 그레이트 리셋의 어젠다였어요. 다시 내려서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람들 어젠다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였어요. 말은 좋아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투명성. 그런 경영 철학이다. 개똥 철학임이 밝혀졌죠. 다음 페이지요. 이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 입만 봐요. 잘 드러나는 사람은 아닌데 금융기관 사람들, 증권회사 사람들, 뭐 금융기관 사람들 이 사람 다 알아요. 여기 나오게 해주세요. 블랙락 자산운용 레리 핑크 회장. 블랙락 레리 핑크 회장이 어떻게 이 사람이 세계 경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ESG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요즘 WK, WORK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보면 비트코인이 최근 몇 년간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물론 그 고생은 극복되고 비트코인은 성공할 거예요. 정말 10만 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100만 불 갈 수 있다고도 사실은 생각을 해요. 왜? 기득권층에서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고 있는 데는 파이코인이에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요. 이 사람이 블랙록 CEO 레리 핑크 ESG 담론은 추하고 개인화됐다. 자기가 그렇게 펌프질했으면서 ES 담론은 추하고 개인화됐다고 올해 1월 달에 공식적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어제 그 이제 우리 모더레이터들 성명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자기네들도 돈이 없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빨리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뭐 슈퍼 개발자도 없고 슈퍼머니도 없지만 지금은 서두르면 사실은 안 될 때예요. 왜 그런지를 답답하죠. 저도 돈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지켜볼 때거든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계속 ESG 바람 잡다가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는 옳은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망가친 것처럼 얘기했어요. 재밌는 분이죠? 다음 페이지요. 작년 5월 달에 전쟁 난 지 3년 만에 말은 안 했지만 얘기했어요. ESG의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레리 핑크의 변심. 이 사람은 세계 돈을 다 움직이는 거고 월스트리트는 이 사람이 움직여요. 조지 소로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리한 ESG 경영엔 반대표를 던졌다 그래서 푸 아저씨의 작년 2월 달에 그 전쟁 이후로 아이고 판이 깨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촉이 좋은 사람들인데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1987년도 블랙 먼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뉴욕에서 만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회장이 8명이 만들었어요. 99년도 IT 사태 막 이럴 때 뉴욕 증권거래소의 IPO에서 기업 공개를 했어요. 그 유명한 메릴 린치를 2006년도에 인수했어요.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났을 때 밑에 판돈 다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자본은 한국 GDP의 5배예요. 일본 GDP의 2배예요. 중국 GDP보다 조금 안 돼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블랙록. 레리 핑크가.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글로벌 이코노믹의 노정용 기자님이 뭐 이런 거 썼어요. 블랙록 ESG 주주 제안의 뒷걸음 워크도 설명할게요. 워크 자본주의 비판을 언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이미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요즘 기자분들 공부를 안 하시나? 벌써 아니 요즘 기자들 공부 안 하는 건 알겠다고. 방송을 보면 이게 지금 판이 딱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ESG하고 레리 핑크 블랙록 치면 벌써 나오는 건데 아니 언제 얘기를 지금 해? 눈치 없는 최태원 회장이야 뭐야? 최태원 회장도 요즘 납작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요.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2018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ETF는 시장에서 합법화가 돼야지 된다. ETF 출시는 시장에서 합법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2018년 11월 1일이에요. 5년 전에. 아마 파이코인 부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양반도 스탠포드 나왔던가? 아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회사 만들면 바보죠. 근데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2018년 7월 달에 블랙록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시장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도 연구는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권회사 다 NFT 암호화폐 연구소 그 전담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5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우리가 암호화폐 ETF 출시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 크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장에 올라오려면 합법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ETF 승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2018년도까지 어떤 ETF 신청도 수락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5년이에요. 이런 상태로 5년인데 기자들은 계속 그 다음에 거래소 사장들은 계속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마치 당장이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리 핑크 회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니까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만들어서 팔기 전에 투자자 보호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이게 당연히 자기가 보니까 당연히 이런 비트코인 ETF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행히도 비트코인의 독립성, 중앙은행이나 제도권과 다른 독립성이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기관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있어갖고 암호화폐를 성공하게 했던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성공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2018년 11월에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신경 안 쓰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